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어이제입니다. 날씨가 지금 바깥 날씨가요. 초여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거의 20도 후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말 전까지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그렇게 날씨가 변동성을 보이더니 이렇게 빠르게 또 여름이 오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날씨는 또 디커플링이죠. 굉장히 또 쌀쌀하게 느껴지는 이번 주입니다. 이렇게 날씨는 먼저 여름이 오는 것 같은데 시장의 서머랠리는 과연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괴리감이 좀 커지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시각이 필요한지 오늘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는요,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회복하던 시장이 다시금 좀 흔들리는 모습이 1시 지나서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변화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네, 양시장이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약간 회복하는 모습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낙폭이 좀 확대되는 양상이 12시 구간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현재 구간 0.8%가량 밀리고 있고요. 3,134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을 장중에는 약간씩 회복하는 모습까지 기록하면서 3,160선 가까이도 회복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약간씩 저점이 낮아지고요. 3,130선을 터치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8,890억 원 팔자세고요. 그래도 매수 쪽으로 버텨주던 기관도 이 연기금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20억 원 가까이 현재 구간 매도 전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 외에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 이어가는 중이고요. 9,08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은 편인데요. 현재 구간 의료정밀 섹터가 3%대로 가장 가파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줬던 철강금속 섹터 계속해서 이런 차익 매물 출현 나오면서 2.9%가량 하락 중이고요. 기계 섹터 역시나 2.5%대 하락세입니다. 지수 하락과 더불어 증권업종은 2%가량 밀리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분위기 어둡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1.7%대까지 밀립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또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들, 바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올라오게 되면서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음식료품 섹터 오늘 2%대 강세고요. 해운주들도 상승하면서 운수창고 섹터도 1.7%가량 오릅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모멘텀으로 해서 의약품 섹터도 1%가량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벌써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고요. 낙폭 자체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형주들 위주로 또 공매도까지 이런 부분 여파를 미치면서 삼성전자 오늘 확실하게 좀 8만 원 선 아래쪽으로 건드리고 있는데요. 1.5%가량 밀리며 78,8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양봉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2%가량 하락 중이고요. 12만 원 선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도 보시면요. 오늘은 LG화학 쪽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4.7%가량 밀리며 현재 60만 원 선 바닥을 좀 드러내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살아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또 신고가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 위탁 생산 기대였다며 오늘은 모더나 쪽으로 확실히 좀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쪽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카카오가 3%대로 비교적 낙폭이 크고요. 네이버도 1.3% 밀리며 33만 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이 철강 쪽에서 포스코 차익 매물 나타나며 2.6%가량 하락하고요. 그래도 자동차 종목들을 보시면 이 하락장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텨줍니다. 현재 현대차는 1.3% 오르면서 23만 원 선 터치하고요. 기아도 1% 안쪽에 낙폭을 기록하면서 제한적인 낙폭입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실적 호조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4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일도 있고요. 그런 말과 더불어서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KSS 해운을 보시면 20%가량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2,144억 원 규모의 LPG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이 테슬라와 더불어서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HMM도 보시면 오늘 3.8% 오르면서 49,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작용을 한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식품주들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오늘 샘표식품 10% 오르면서 57,300원 터치하고요. 풀무원이나 CJ시푸드, SPC 삼립 대부분의 식품주들이 현재 구간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상품 시장에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치솟자 이 판매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낙폭이 다시 한번 조금 확대가 됐는데요. 1% 밀리면서 956포인트 지나갑니다. 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다시금 960선 상회하는 모습 기록했었는데요. 아쉽게 12시 구간에서 한 번 더 살짝 꺾이는 양상입니다. 960선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950선 중반대를 지나갑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252억 원 팔자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927억 원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 매도세고요. 개인은 보시면 1,193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전 종목들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락 중인데요. 그동안 또 보시면 이 제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밀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0.6% 하락하며 12만 9,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좀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삼성과 SDI도 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만큼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5%가량 하락하면서 16만 4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요. 게임주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약간 버텨주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5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펄어비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어제장 반영이 됐고요. 오늘장은 약간의 반등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솔브레인도 4%가량 하락하면서 조금 깊게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휴젤이나 LNF 그리고 원익 IPS까지도 3%가량 하락합니다. 반면에 제닉신 보시면 백신 관련 종목들 여전히 살아있고요. 0.6%가량 상승합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모더나와 국내 업체 사이에 이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자가 바로 앞서 체크해보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초저온에 보관해야 되는 만큼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 오늘장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보시면 현재 구간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 중이고요. 일신바이오도 20% 상승하면서 6,830원 지나갑니다. 그 외에는 대한과학과 태경케미컬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시장 분위기 보고 왔습니다. 옵션 만기일 또 수급에 흔들리면서 다시금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담담하게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그 냉정한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지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시장 이야기입니다. 매크로 이슈를 좀 점검해 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자리가 자리여서라고 보기에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여서요. 이번 주 월요일에 3,255선을 기록한 이후에 사흘째 지금 오늘까지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싸늘해졌고요.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3월 이후로 느끼는 다시 한번 이 공포감이다라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좀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가볼게요. 먼저 수급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보니까요. 이틀 동안에만 현물은 거의 오늘까지 보면 사흘이죠. 5조 원 넘게 지금 팔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2만 계약 넘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 사고는 있지만 옵션 만기라서 오늘 일단 배제를 시키고 어제까지의 이 거센 매도세에 대해서 강세장이 종료됐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점장님? 너무 자극적인 얘기죠. 강세장이 종료됐다. 그러면
당장 주식 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이탈해야 거예요. 하나? 네. 근데 제 생각은 그 정도로까지 강한 워딩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톤다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 3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강세장을 유지할 때 중간중간 조정받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수가 10%, 15%씩 조정을 받았을 때도 항상 고를 외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톤다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침표가 아니라 일단 쉼표 한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쉬고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한 번도 말씀 그런 적이 주신 없었는데 게. 네. 근데 이제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라서겠죠. 많이 올랐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 많이 풀린 돈들이 네. 연준이 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연준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연준 어제였나요? 그 연준의 그 부총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본인도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방향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는 것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상치도 않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네.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더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또한 뭐 엊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 미국의 그 파이프라인 긴 파이프라인에 그 해커가 관련해서. 그 네. 공격을 해서 어제 공격을 네. 해서 여기에도 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장의 시작이 그 이 유동성이었는데 결국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통증을 일으키고 있지만 네. 제가 실적 장세를 일으킬 거라고 봤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더 그로스가 좋아진 그런 그 시크리컬 종목들이 네. 실적 장세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역금융 장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나오지 않냐라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식을 다 파세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벌었던 것들, 올 초에 벌었던 것들 언젠가는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조금 현금을 챙길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가 저는 뭐 지금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리스크 대비해서 얻는 것들이 꽤 컸기 때문에 네. 과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되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저는 여기서 더 급락한다 이것보다는 박스권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나면은 고점을 기록했던 그 박스권 정도기 때문에 과연 지수가 만약에 박스권을 그릴 거라면 여기서 그 의미 있게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 있나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조금 톤다운 그리고 주식 비중 자체의 축소 100% 현금화가 아니라 주식 비중 자체의 축소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펀더멘탈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2012년도였나? 2012년도 그 7월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제가 대리 때였는데 그 당시 때는 객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주변에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네. 그때 제가 시장이 잘 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큰 양봉을 냈을 때 네. 와, 지금부터 다시 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양봉을 낸 이후 그 다음날 그 양봉을 다 덮더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 사태가 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양봉이 났을 때 저도 그때 주식을 더 실었거든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굉장히 큰 강했죠. 외국인들 수급이 그 들어오면서. 수급이 좋아서 그때 저도 주식을 많이 실고 네. 주변에서 자 이제 다시 신고가 뚫고 간다. 종가상 최고가였고 신고가까지 0.5%밖에 안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저렇게 간다였는데 네, 네. 하루 만에 수급이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챙기고 봐야 되고 심리적으로 지금은 이 펀더멘탈이나 이런 숫자 결국 외국인들이 왜 파냐 이게 나중에는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전략하는 사람들이 다
사후에 분석을 하는데 네네. 결국 지나가 보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나타난 거를 알았을 때는 이미 주식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펀더멘탈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조금은 심리적으로 먼저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실 금융장세 그리고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실적이 또 중요한 그런 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수없이 좀 체크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는 말씀하신 대로 1분기 낮은 기저 효과에 반영하는 그 인플레 키워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그렇죠. 흐름. 네네네. 그 때문에 지금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보다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지금 톤다운의 이유다라고 결국은 지금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주식은 항상 빠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이성적이고 빠르다 항상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답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이 시장 흐름은 인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의 하락이 결국은 시장이 말해주는 답이다. 네, 이게 계속 제가 빠져서 뭐 3,000포인트 깨지고 이런 네. 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내 자산에서 주식 비중 자체를 조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 비중 자체를 계속 늘렸더라면 이제는 내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를 결국은 한 번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또 강세장이 오더라도 내가 그 강세장에서 또 먹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요즘에 그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을 해보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네.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주식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올라갈 때는 45도 각도로 내려오는데 빠질 때는 60도, 90도 각도로 내려오니까 내가 지금 못 샀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못 팔면 이거는 팔 기회가 쉽게 잘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액션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매도를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손실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해요. 근데 내가 손실이냐 수익이냐는 매도를 하지 않아서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을 100%, 200% 먹고 있더라도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보유를 해야 되고요. 빠질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내가 50% 손실, 반토막 손실이더라도 여기서 네. 더 빠질 것 같으면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 보면서 상담을 하는데 뭐 비중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매수 단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저는 매수 단가를 물어보는지 매수 단가가 내가 주식을 안 팔아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안 판다. 이건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이거와 비슷한데 고점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때 내 계좌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그 계좌보다 줄어들어서 내가 못 팔겠어. 네. 이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올라오면서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500주를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상담하는 분들 심리가 몇 분이 그렇더라고요.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서 500주를 팔았는데 더 올라가요. 네. 그럼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0주 가지고 있는데 500주를 팔고 빠졌어요. 네. 그럼 나 고점에서 500주라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500주 팔고 500주 남았잖아요. 팔고 나서 올라간 거는 내 계좌는 더 불었어요. 근데 500주를 팔고 나서 빠졌잖아요. 내 계좌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50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거랑 내 계좌락은 다르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고점을 봤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한다는 건 또 매도를 하면 안 되는 매도를 못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네. 순서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팔고 올라갈까 봐. 네.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네. 정말 걱정 네, 때문에 내가 팔고 올라갈까 네, 봐. 네. 항상 내가 팔면 올라서 네, 이런 네. 과거의 경험들도 좀 작용하잖아요. 근데 보험과 같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손절치고 올라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0번 중에 9번 손절치고 올라간 것도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이 제야의 선수들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100억, 200억씩 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죠. 정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정말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지도 않고 이 그냥 자기 그 돈 원칙에 척척 잘 따라서 벌어요. 이제, 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그런 고민을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보험이랑 똑같다. 네가 10번 손절을 했는데 그 9번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손절을 그 한 번 정말 그 예를 들어서 과거의 금융위기나 2008년도 같은 그런 게 왔을 때는 그때는 종목과 무관하게 이 그 한 번 때문에 손절해야만 예, 하는. 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이 손절하고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내가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된다. 근데 그 10번 중에 한 번 때문에 내가 시장에 아웃되면 다시 좋은 시장이 오더라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주식할 거 아니냐. 이번에 다 네. 올인하고 목숨 걸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팔아서 바닥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여기서 못 팔았을 때 거기서부터 물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심리적으로 물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그 더 고점 생각나서 더 못 팔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이라도 10%라도 줄이는 게 맞다 생각되고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못 파는 이유죠. 내 종목 이거 이런 모멘텀이 있고 한 달 뒤에 나올 거 있고 실적이 되게 좋은데 그렇죠. 사연 없는 종목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이 있는데 비안전 자산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종목 무관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리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매도하자 이게 아니라 조금씩 챙겨놓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일단 조금이라도 줄이면 심리적으로 풀리고 다시 한번 대상승이 왔을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 대부분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그렇고요. 저 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들로 고민을 할 때 다 네. 가는 방향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심리를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거나 손절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주신 거잖아요. 지금 손실권이거나 고점 부담감, 재료 기대감, 매도 후에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파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매도의 순간에 있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하는 그 이유도 분명해야 또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도 했는데 채팅창에 또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단지개님도 사실 외국인은 작년부터 매도를 꾸준히 이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온 이 대규모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매크로 톤 변화가 생긴 그리고 우리가 이 톤 변화를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들려주세요. 작년 한 해 수급 외국인 개인 기관들의 수급 통 누적 순매수를 보면 네.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순매수를 굉장히 크게 했고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은 경험했죠. 스퀘어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팔았어요. 펀드에서 돈이 나가서 네. 개인들한테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펀드를 팔아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한 겁니다. 네, 외국인들은 스퀘어 포지션이었어요. 네. 현물을 팔았다면 선물을 사고 이런 식으로 아예 시장을 자체를 매도한다기보다는 결국 시장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크게 롱의 포지션도 아니었지만 크게 숏의 포지션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엊그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2조 원
팔고 선물을 10,000계약 정도 팔았을 때 그때 현 선물만 다들 관심 있는데 개별 주식 선물, 콜옵션, 풋옵션, 개별 주식 선물 또한 매도였고요. 네. 콜옵션은 매도였습니다. 풋옵션은 대량 매수였어요. 모든 포지션이 이 한쪽 방향만 바라본 것이었고 네. 그리고 그 포지션이 적은 포지션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풋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빠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월요일에 시장이 좋았을 때 네. 그때 베이시스가 콘텐고였거든요. 아마 네. 종가상으로 0.3 정도 콘텐고였을 겁니다. 콘텐고라는 거는 선물 빼기 현물의 베이시스가 정상적이다라는 건데 네, 네. 선물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매수세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오랜만에 콘텐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고 상황에서도 그 다음 날 굉장히 백어데이션을 만들면서 네. 현 선물을 굉장히 급하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지점장님의 대수롭지 생각은. 않게 생각하면 네. 안 될 것 같다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채팅창에도 이거는 매도하면 개인들이 외국인들 쇼커버링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틀간의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는 보도들도 쏟아졌고 주식 비중을 줄이려면 보유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공매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을 좀 연결지어서 보면 되느냐? 이 질문도 하셨거든요.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공매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네티즌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공매도는 시장에 좋은 기능을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악플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숏을 잡을 때 숏보다 최소한 20% 롱을 더 잡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숏보다 롱을 최소한 20% 많게는 3배 정도 더 잡거든요. 근데 그 숏이 안 될 때 헤지펀드는 롱 자체도 다 줄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이 자금 자체가 좋은 거고요. 또 더 크게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대만 그리고 중국과 함께 비안전 자산에 속해 있잖아요. 이머징의 그 MSCI 지수를 봤을 때 네. 우리는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제일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뱀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12배, 13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만약 이머징 시장에 포함이 되면 20배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잘 안 되고 있죠. 이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뭐 단기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주식을 할 텐데 제가 지점장으로서 더 뭐 많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제 앞으로 주식 생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날은 꼭 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오늘과 같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현금 출납기로 쓰진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나 외국인 입장에서 팔기 좋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때리면 받아주는 종목이고 팔면은 출금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팔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있어야 됩니다. 공매도가 이제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지수가 많이 빠져서 공매도를 중단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 한국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받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말 뭐 10% 20% 먹는 게 아니라 대세 상승과 2, 3년짜리 EPS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 체질 개선 그런 것들을 크게 먹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에 꼭 편입이 돼야 되고 그 요소가 공매도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에 봤을 때는 내 종목을 쫓치니까 저도 기분 나쁘죠. 네. 근데 크게 먹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성장통이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번 주에 수급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것은 또 공매도 이야기와는 또 별개로 봐야 할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좀 포지션을 바꾸었다라는 해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톤 다운, 슈표로 지금 시장을 보자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지점장님께서 꾸준히 강의에서 다뤄주셨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강조했던 섹터들을 좀 리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아마 또 IT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 해주셨는데 이쪽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차주 쪽. 지금부터 반성과 이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가 볼까 해요. 제가 언급드렸던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AS 그리고 반성을 하고 싶은데 먼저 삼성전자 펀더멘탈 굉장히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이유는 실적 그로스가 계속 좋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좋고요. D램이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D램이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고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실적은 안 좋아요? 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결국에는 반영을 하겠죠 싶었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행보는 결국 시장이 맞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고민을 계속 해보면 주식시장은 정말 미인대회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이 실적 그로스가 좋더라도 이 실적 그로스보다 더 좋은 그로스가 있는 섹터가 있다면 이거보다는 저기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그로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지금 일부 철강, 화학이나 이런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네. 8년 동안 힘들었다가 바닥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로스, 상대적인 그로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큰 상황이거든요. 저도 시크리컬 못했어요. 제가 과거 그 성장주, 가치주 중에 어떤 걸 이제 해야 되냐 해서 제가 그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죠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반성도 하고 있고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의 성향 같아요. 지금 가치주도 같은 경우에 7, 8년 힘들었다가 올라오는 건데 성장주는 한번 내가 물리면 결국 기회는 주거든요.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 한번 고점에서 제대로 걸리면 다음 이걸 회복될 때까지는 8년, 9년 걸리거든요. 확실한 사이클을 타야 네, 되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성향상 이 가치주에 대해서 언급을 못 드렸던 건데 삼성전자도 충분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로스가 좋은 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뭐 비중 축소가 필요한 시기다. 저도 계속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액션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게 바닥이 아닌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시 살 생각도 있지만 네. 일단은 한번 액션하고 보는 거고요. 전차를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는 네. 이제 조금은 저는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어. 대해서는 축소 의견 드렸는데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비중 유지 의견을 드리겠는데 이유는 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모빌리티의 시장은 충분히 열릴 수밖에 없고 다 거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시장 자체가 지금 이 핸드폰, 스마트폰 다 보급되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보급되고 나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그 생태계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모빌리티의 시장은 자율주행 시장이 열렸을 때 그리고 무인차의 시장이 열렸을 때 거기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는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볼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위성,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또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당장 성장주로 대변되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이쪽을 거들떠도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장주가 다시 좋아지고 가치주가 나빠질 때 사면 되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고점과 이 저점, 이걸 지금 고점입니다. 지금 저점입니다. 이거는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색깔의 변화,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이런 네. 시그널들은 지나고 나와서 나와요. 네. 색깔의 변화, 생각해보면 작년에 성장주, 올해 가치주였는데 그게 어떠한 큰 이슈가 있어서 이 톤 변화가 나온 게 아니라 바뀐 게 아니라 슬금슬금 이게 취해가듯이 네네. 누구도 모르게 슬금슬금 손바뀜이 변해가거든요. 서서히, 네, 예. 섹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다시 성장주가 가겠지만 네. 이게 또 언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내가 주식 비중을 다 줄이지 않는다면 정말 길게 가져가야 될 쪽을 생각한다면 네. 저는 이 모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성, 그리고 위성에 계속 돈을 투여하고 있으니까 네. 이 성장주는 한번 또 새로운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사실 살리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계속 위성에 들고 대해서는 가는 게 맞다. 좋은 의견 드리겠고요. 성장주의 대표였죠. IT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콜 의견 드렸는데 소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그 저가에서 매수 의견, 제일 고가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 소부장 이 반도체 장비, 뭐 일부 소재, 장비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그 당시 때 다들 자 이제 장비 갑니다. 장비 갑니다라고 했던 맞아요. 이유가 바이든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을 초청했기 때문에 네. 갑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장비주들 무분별하게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장비주의 사이클을 보면 네. 항상 이 투자 사이클에 맞게 이 주가가 움직였지, EPS에 맞게 움직였지, 전기차라든가 5G 이런 쪽처럼 밸류에이션을 계속 주는 그럴 때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 그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계속 줬어요. 다른 호재가 근데 나올 거라는 기대감. 네. P2 투자가 올해 상반기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은 상고하저예요. 실적은 빠지는데 밸류에이션 계속 준다? 네. 저는 반도체 장비, 물론 2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 일본과의 그때는 그 리레이팅을 줬었죠. 근데 한일 분쟁 속에서. 지금은 네. EPS 자체가 빠지고 있는데 리레이팅을 주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그때 의견 팔았으면 그대로 좋았겠지만 가져가는. 네. 예,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때 챙기자는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 그대로 가져간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반도체 장비는 네. 콜을 할 때가 또 따로 있어요. 올해 한 10월 정도 돼서 삼성전자가 내년에 P2, P3 숫자 계획, 그리고 관련해서. X2 계획, 그리고 그 저기 미국 오스틴 계획을 수립할 때쯤 네.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적인 투자다. 그러면 해보는 거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덜 보수적인 투자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투자 규모에 반도체 장비를 따라서. 굉장히 네. 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 달이에요. 그때 테스, 코미코, 유진테크, PSK 다 2배 반 이상 올라왔죠. 네, 네. 지금은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알겠습니다. 리뷰해야 될 종목들 그다음은 조선. 조선이에요. 네, 저희가 조선은 조선 이야기 제가 살펴볼게요. 반성을 해야죠. 제가 그 PBR 1배단에서 매도 의견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20%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달라진 점이 뭐라고 보세요, 그때와? 조선보다는 시크리컬에 대한 리레이팅이었다고 생각돼요. 저도 PBR 1배를 넘어섰을 때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네. 정말 시장은 맞기 때문에 PBR 1배까지 넘어섰더라면 이 인플레이션과 가치주 시크리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어야 되는데라고 네. 지나고 보는 거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실 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긴 했습니다. 발주가 지금 네, 계속 네. 이뤄지진 않고 있어서 네. 발주 이뤄지게 되면 더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후에도 이제 발주 이야기가 들려서 그쪽을 네. 보셨던 분들이면 아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단순히 펀더멘탈이나 이런 발주보다는 심리가 먼저 그 더 좋아질 인플레이션에 거다는 대한, 심리가 먼저 네. 지금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이 조선주는 제가 틀렸기 때문에 네. 사실 틀린 사람의 말보다는 맞은 사람의 그 섹터를 봤을 때 그 섹터를 매수콜을 잘한 사람이 매도도 잘해요. 근데 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좀 반성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금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PBR이 1.3배 정도 됐을 텐데 네. 1.3배에 사서 1.5배에 저는 팔 수 없을 것 같고요. 철강이 지금 제가 철강을 못했습니다. 근데 못했는데 제가 못한 핑계를 대자면 근거가 보셨을까요? PER이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가 돼요. 네네.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가 되는데 네. PER이 9배 정도인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8배, 9배 정도 수준인데 네. 시장 PER이 지금 12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사서 시장 PER 12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철강이란 산업한테 더 할증을 줄 수 있을까?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네. 저는 여기서 진입보다는 그냥 다음 가진 자의 영역으로 보자. 아예 그냥 안 먹더라도 안전하게 다음 네. 그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리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이에요. 네. 지금 한 2, 3주 전 4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미 백신 스와프 이런 네.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를 주고 이제 백신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을 그려주셨었거든요. 저만의 시나리오입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맞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건 어제 기사에 나왔을 겁니다. 어제는 화이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네. 또 모더나 쪽으로 당연히 화이자는 구체적으로요. 아니죠. 화이자는 네. 화이자랑 모더나는 똑같은 mRNA 기반이지만 네.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 회사의 크기 자체가 너무 틀려요. 화이자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큰 대형 유한양행과 같은 큰 제약사인 거고 모더나는 바이오텍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스코텍 이 정도 느낌인데 화이자는 그들 스스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다른 기업들한테 맡길 필요 없는데 모더나는 반대죠. 지금 쇼티지가 더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누구가 필요한데 네. 어제 기사가 나왔죠. 새벽에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SK와 노바백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미국 제약사와의 이 계약을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있겠는데 그게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에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간다고 보고 있고 네.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시장에서 잘 피한 거 축하드리겠고 매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식화했을 때 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 결국은 지금 지나고 나서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기간에 정리한 이유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보험주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 네. 금융 섹터 금리 인상기에 결국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쪽도 봐주셨었죠? 보험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하나손해보험 탑픽으로 잘 말씀드렸었죠. 보험은 그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금리 올라간다는 것과 금리와 무관하게 실적도 너무 좋아진다는 것. 금리가 올라가면 실적도 좋아지는데 이거와 무관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슈가 생기는데 뭐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뭐 A 플러스 에셋인가 그 회사를 뭐 타진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동안 눌려 있었던 보험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도 하나손해보험을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재작년에 하나손해보험이 적자였기 때문에 보험사가 적자면 그 회사에 돈을 맡긴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조금은 이 경영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는 게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조금 이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편인가 그 고객의 편인가를 봤을 때 고객의 편인데 회사가 힘들어질 때는 네. 다소 보험사의 편이기 때문에 네. 그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에 다뤘었던 섹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주식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꺾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톤다운을 지금 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럼 들고 있는 섹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섹터 리뷰를 구체적으로 좀 섹터별로 살펴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정리해야 될 섹터를 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내일도 2시에 뵙겠습니다.